이 이야기는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버텨낸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년 퇴직 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올해 63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계를 보는 것도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도 아니다. 무릎을 한번 굽혀본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가? 젊었을 때는 아침이 오면 출근할 이유가 있었다. 지금은 아침이 오면 견뎌야 할 시간이 시작된다. 아내는 부엌에서 묻는다. 여보, 오늘 뭐 해? 그 질문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정년 퇴직한 지 3년. 처음 6개월은 괜찮았다. 이제 좀 쉬어도 된다는 말이 위로처럼 들렸으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전화가 줄었고 2년이 지나자 아예 울리지 않았다. 명함을 내려놓는 순간 사람도 같이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그날 나를 다시 부른 건 세상이 아니라 아들이었다. 아버지, 실패했어요. 그날도 공원을 걷고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저렇게 조용히 끝나는 걸까?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들 이름이 화면에 떴다. 아버지 나예요.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작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왜? 괜히 짧게 말했다. 아들은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 회사 그만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회사, 그토록 자랑하던 직장, 친척들 모이면 괜히 어깨 펴게 만들던 이름. 왜? 이번엔 화가 섞였다. 아들은 말했다. 버티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 말에 20년 전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그땐 어떻게 버텼어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때 도망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IMF 때 나는 가장이었지만 가장이 아니었다. 아침이면 출근하는 척 집을 나갔다. 신문을 들고 공원을 몇 바퀴 돌았다. 점심때가 되면 1,000원짜리 국밥집에서 국물만 더 달라고 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는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그게 더 미안했다. 아이들이 자는 밤에 화장실에서 울었다. 수돗물 틀어놓고 그 시절 나를 살린 건성공담이 아니었다. 새벽 인력시장, 이름도 안 묻는 곳, 그저 아저씨라고 불리던 현장. 거기서 나는 다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 얘기를 아들에게 처음 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 집에 가도 돼요? 며칠 뒤 집에 온 아들을 보고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들은 집에 왔다. 짐도 많지 않았다. 밤에 아내와 통장을 펼쳤다. 노후 자금, 병원비, 장례비까지 계산해 둔 돈.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나는 대답 대신 통장을 덮었다. 다음 날 아들을 불렀다. 아버지가 말이야 목이 메었다.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너 때문에 노후 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다. 내 노후는 이미 다 썼다. 아들은 아이처럼 울었다. 1년 후 나는 작은 가게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은 초라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카운터 안에 서 있는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저 아직 멀었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는 이미 사람답게 살고 있다. 63. 이제야 알겠다. 인생은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집에 온 첫날 밤 집은 유난히 조용했다. 텔레비전 소리도 시계 초침 소리도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아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아내는 설거지를 했다. 나는 괜히 신문을 폈다. 읽히지는 않았다.
그날 밤 나는 가장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처음 두려웠다. 아내는 그날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이 왜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단 한마디도. 그 침묵이 잔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IMF 때도 그랬다. 아내는 묻지 않았다. 늘 내가 먼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 밤이 깊어 아내가 먼저 말했다. 여보, 당신 생각은 어때? 그 한마디에 그동안 쌓아두었던 말들이 목까지 올라왔다. 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여보, 나 솔직히 자신이 없다. 아내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 나도 모르게 말을 이었다. 노후도 병원비도 이제는 계산하면서 살아야 하잖아. 그런데 아들이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내는 천천히 통장을 꺼냈다. 그 통장은 우리가 평생 모아온 시간이었다. 여행도 사치도 포기한 세월. 아내가 말했다. 여보, 당신 IMF 때 기억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당신 집에 오면 항상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아내는 내가 예상 못한 말을 꺼냈다. 아내는 말했다. 당신은 이미 한번 다시 시작해 본 사람이야. 그때도 우린 살았고 아이도 컸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가 통장을 내 쪽으로 밀었다. 여보, 이건 돈이 아니라 우리 시간이지. 아들이 실패하는 걸 보는 것보다 당신이 평생 후회하는 게 나는 더 무서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다. 다음 날 나는 아들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을 불렀다. 통장을 손에 쥐었는데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말이야, 너한테 다시 시작할 시간을 주고 싶다.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안 돼요. 나는 말했다. 아버지는 이미 자기 인생 한번 써봤다. 아들은 끝내 울었다. 아들에게 통장을 내밀던 날 이후 정확히 1년이 흘렀다. 그 1년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버티는 시간이었다. 아들은 새벽마다 나갔다. 나보다 먼저 일어났고 나보다 늦게 들어왔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도 재촉하지도 않았다. 나는 괜히 신문을 더 오래 읽었고 괜히 텔레비전을 켜두었다. 사실은 무서웠다. 만약 이 선택이 틀렸다면 나는 가족 앞에 설 자격이 없었다. 처음 석 달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게는 열렸지만 손님은 없었다. 아들은 전단지를 들고 다녔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아들이 나를 못 보게 일부러 돌아섰다. 그날 집에 와서 아무 말도 못했다. 아내 가국을 데워주며 말했다. 여보, 잘못 가고 있어도 돌아오는 길은 남겨줘야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처음으로 웃는 얼굴로 들어왔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오늘 손님이 한 명 왔어요. 한 명. 딱 한 명이었다. 하지만 아들의 눈은 오랜만에 살아있었다. 그날 이후 하루에 2명, 3명이 됐다.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들은 매일 메모장을 적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번 첫 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이 다시 서는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1년째 되는 날 아들은 나를 한 곳으로 데려갔다. 1년째 되는 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차를 타고 10분쯤 갔을까? 작은 가게 앞에 섰다. 간판은 크지 않았다.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적혀 있었다. 아들의 이름. 아들이 말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그 순간 한꺼번에 올라왔다. 나는 그 가게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다. 그때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아들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아버지도 너 덕분에 다시 살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63.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다시 시작을 믿어준 인생이었다. 인생은 잘 됐을 때보다 누군가를 믿어줬을 때도 오래 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건드렸다면 아직 당신의 인생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신 인생에서 지금 믿어주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요?